하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얘들아, 14페이지. 14페이지. 자, 오늘은 땡땡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 방안의 일환인, 자, 전통문화 나왔어요. 전통문화는 무슨 의미? 뒤에 있으니까 넓은. 김치는 한국인의 아이콘이자 문화상품. 앞에 있어서 좁은. 게다가 2013년에 유네스코가 김장을 담그는 문화를 등재한 만큼 김치 문화는 넓은. 기억. 넓은 의미의 문화는 좁은 의미와 달리 맞네요. 청소년 문화의 문화는 무슨 의미예요? 뒤에 있으니까 넓은. 뭐야, 니은도 맞네. 그 다음에 니은에서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다. 틀렸고요. 기억 니은의 문화는 평가적이다 그랬는데 좁은 의미만 평가적이니까 이 중에서는 니은만 평가적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가봅시다. 요즘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점점 낮아져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인터넷상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한 네티즌이 왜 심심하냐고. 이 깊을 심자잖니 저거. 젊은 세대의 언어 문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랬거든. 이 언어 문화는 넓은. 나도 들었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낮아진 문해력이 디지털 언어 때문에. 그래, 그놈의 퉁퉁퉁퉁 이런 것 때문에. 답정너, 자만추 등과 같은 말의 의미를 젊은 세대는 쉽게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렇게 짧게 줄인 표현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어해. 그게 진짜 한동안 원래 깁대였거든. 깁대. 근데 요새 깁대라고 못 알아듣더라. 그래, 진대로 바뀌었더라고. 진대.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막 남자가 오면 깁대 중이거든요 이랬는데 요새 진대 중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 기억에서의 문화는 평가 의미가 있다. 넓은인데 탈락. 니은은 비물질이다. 어때? 언어? 생각해보자. 언어가 의식주 기술 도구에 들어가나요? 의식주 기술 도구? 언어는 상징으로 보는 게 맞죠. 상징. 그래서 이거 언어는 비물질입니다. 상징. 그 다음에 디귿, 답정너, 자만추. 이거에는 공유성. 그렇지. 모두 다 알아들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사이 구성원들, 일부 구성원이 알아들으면 돼요. 디귿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인터넷 매체가 영향을 줬다. 무슨 성? 그렇지. 전체성인데 여기 써있는 건요.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한다. 이건 변동성이잖아요. 틀렸죠. 저건 전체성. 정답은 니디 3번. 그 다음 3번 가보자. 현대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민감한 편이다. 여가를 즐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시대에 비해 현대인은 열심히 휴가를 즐기고 여가 문화도 즐기려고 하지만 현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있다. TV에서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전자파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정보를 접하면서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강 염려증. 이와 같은 건강 염려증이 심한 일부 현대인 사이에서 신체적, 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더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영양제 등등 소개된 온라인 채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산업도 건강염려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염려증 현상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성. 그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요새. 우리 엄마 맨날 그랬거든. 야 새끼야 저 쓰레기통만 주워 먹고 사는 사람도 70세까지 살아.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자, 기억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다. 아니죠. 뒤에 있으니까 넓은 의미 탈락. 자, 그 다음 니은은 물질 문화다. TV는 당연히 물질. 그 다음 디귿에는 축적성이 있다. 축적성? 축적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거? 디귿 축적성은 아니죠 그죠? 리을 영양제나 유기동 식품 관련된 전체성 맞네. 그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 다음 4번 중세시대에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던 기사들은 상대방의 칼을 뽑지 않겠다는 의미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겼다. 자, 중세시대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이게 다 뭐라고요?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공유성. 자, 그 다음 당시 유행했던 당시 패션이 사라지고 30년 지나 새로운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변동성이지.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C가 전체성이 되겠죠. 그 가에는 전체성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기억, 공유성은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돼요. 그러네요. 니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추가되어. B가요? 변동성인데 틀렸죠. 이 말은 축적성이에요. 여러분 있잖아. 세대 간 전승 보자마자 축적성 탈락. 디귿.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전체보다는 공유성? 그러네요. 세탁기의 발명은 여기에 연세, 아까 연관 관련 연세 나오면 무조건 전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기딜이니까 4번. 자,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5번, 6번 풀어봅시다. 몇 번까지 있지? 7번, 8번도 안 어렵다. 5, 6, 7, 8 다 해보세요. 5, 6, 7, 8 4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자. 오늘 수업은 9시 아니 우리 몇 시에 끝나는지 원래? 10시. 응? 아 10시. 9시 50분에 끝난다. 9시 50분에. 니 요새 버스 다녀? 학교 버스 안 다녀? 오늘은 야자가 없었어. 아 그래? 그 여자가 왜 없었어? 1, 4학년이 없어서 급식 2학년만 줬어. 응? 왜? 1학년 1분과 3학년은 졸업사진 찍고 집 갔어. 그랬어? 네. 아이고 2학년만 불쌍했구나.
대부분 따지고 습하다. 그치? 지수를 해볼게. 지수. 지금 1단원 하시는 분이 현민쌤이? 그럼 현민쌤이 만약에 4단원을 하시게 되면 이번 시험 범위에 도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계층 도표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단원 들어간다 낌새가 보이면 나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아예 그 주는 몽땅 그 계층 도표만 풀어야 돼. 원래 그 한영외고 우리 학생들이 도표 잘 풀죠? 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만약 도표 들어가면 도표만 다 맞으면 중간고사 점수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수 개판 나옵니다. 평균 점수 확 떨어지고. 자, 5번부터 보자. 우선 여러분 문화를 바라보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럼 아까 우리 했는데 지웠네. 관점은 뭐였죠? 관점이 총비상, 태도가 자사상. 그러니까 이건 총비상에서 찾아야 되는데 A가 비교, B가 총체, C가 상대. 정답은 2번. 6번 A가 4대, B가 상대, C가 자문화. 정답은 3번. 7번 무슨 주의? 문화? 상대주의. 정답은 3번. 8번 요거 1번 조심해야 되는데 중화사상이라는 게 조선의 중화면 4대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화면 자문화가 돼요. 중국인들의 중화는 자문화가 돼서 A가 자문화, C가 상대, B가 4대, 기억 점수는 빵점.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거꾸로 보지 않도록 조심하셨어야 돼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쭉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개념으로 옵니다. 자, 개념으로 와서 이제 우리는 어디 갔어? 여기 오케이. 하위 문화 볼게요. 8페이지에 하위 문화. 자, 하위 문화 어디 보자. 전체 문화랑 하위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전체 문화에다가 요것도 써놓으세요. 전체 문화라는 말 대신에 주류 문화라는 말도 많이 써요. 주류 문화. 주류 문화 또는 전체 문화. 그만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는 주류입니까? 하입니까?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주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주류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축구는 주류가 맞아요. 축구는 맞는데 왜냐하면 진짜 축구는 초등학생들도 하고 다 하는데 야구는 보기만 하지 그거를 즐기긴 힘들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럼 판소리는 당연히 하위. 코노. 코노 말이요. 코노. 이게 있잖아. 그냥 노래방이면은 주류가 될 수 있어. 근데 코노면은 학생들만 가잖아. 야, 아빠가 코너가 웃기지 않냐? 아빠 술 취하면 친구야 코너 가자. 거기 만나 따라고. 개민망해. 그치? 우리 세대는 그치. 너네 세대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너네 때가 돼서 이제 대통령 뽑으면 그럴 거래잖아. MZ가 대통령 되면 한 1년 하다가 갑자기 TV 나와가지고
저 그만할래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나라를. 그치. 저 고용수당 주세요. 저 그만할래요. 진짜 그럴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한 사회 구성원이 줄세 전반적으로 누리는 건데 그 전반적이 100%는 아니어도요. 대다수가 누려야 됩니다. 대다수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국대 축구 시합하면 대다수가 보죠. 그쵸? 근데 LG 트윈스 야구 경기를 대다수가 보진 않죠. 그쵸? 많은 사람이 보죠. 예. 그게 전체 문화고 하위 문화는 다양한 집단을 단위로하여 나타나는 문화인데 그게 대부분 있잖아요. 거기 하위 문화 밑에 요거 주세요. 세대. 하위 문화 양상. 세대, 성별, 지역, 계층, 직업, 종교가 몽땅 하위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이지만 어쨌든 전체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위가 맞습니다. 엄마의 7080 하위. 아까 그거 뭐 트랄랄렐로 뭐 이런 거 하위. 그지? 자, 하위 문화의 기능 나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됐는데 여러분 두 번째 거 줄칩시다. 소속감. 세 번째 거 중요합니다. 획일성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 반문화 갑니다. 반문화는 그 반자가 있잖아, 얘들아. 반할 때 반이 아니라 뭐니 그게? 그렇지, 반대한다 할 때 반이야. 따라서 문화에 반대한다라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전체 문화면 전체 문화 중에서 하위 문화가 있는 거고 너무 큰데 이거? 전체 문화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가 있겠죠. 하위 있는데 예를 들면 7080 그 다음에 국악 이런 건 그냥 하위지 반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위 문화 중에서도 이렇게 반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면 하위 문화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죠. 근데 반문화인 하위 문화 뭔가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판소리는 그냥 하위 문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나오신 김문수 씨 우리 문수 형은 어느 대학교 나오셨죠?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근데 서울대를 2번이나 잘렸어요. 왜 2번이나 잘렸냐면은 그 형이 젊었을 때는 지금은 되게 완전 꼴통 보수지만 옛날에는 김일성주의자였어요. 서울대 다닐 때는. 그래서 그 노동자들 각성시켜서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대학교 휴업하고 공장 들어가서 자기 학력 속이고 자기 초졸이라고 속여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걔네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그 노조 만들고 그 노조 그렇게 만든 노조를 키워가지고 노조 연합 만들고 그 부인도 노조 위원장이었던 여자랑 만난 거야. 그랬던 사람이거든. 자, 그럼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K-팝 부르면 그거는 진짜 그 당시에 대학생인데 K-팝을 부른다. 이건 진짜 정신없는 놈이고 뭘 불러야 돼요? 데모가 임을 위한 행진곡, 미싱은 잘도 노래 돌아가네 이런 거.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괜찮은 노래가 아침 이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노래만 부르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데모가만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나와서 공연하면 잡혀 철컹철컹이잖아. 그러니까 이름 없는 가수야. 몰래 음반 판매해가지고 그거 팔고 막. 그 애들이 막 테이프에다 해가지고 막 데모가 연습하고 나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 그럼 그때 그 노차싸는 뭐예요? 반문화. 노차싸는 반문화. 그치? 아이유는 전체 음악을 하고 아이유, 뉴진스, BTS는 전체 음악. 아니니까 뉴진스? 아니에요 뉴진스? 그럼 여자친구는 전체 그 유리구슬은 정말 그건 국민 모두의 노래 아닙니까? 그럼요. 시간을 달려서 명곡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위 문화가 뭐 있지? 그럼 전체 문화 하위 문화 장기야. 그래 하위죠. 장기야 하위죠. 아이는 전체여도 장기야 하위지. G드래곤은 전체. 대성이는 하위. 대성 태양. 승리는 능력이 없어. 그렇잖아.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성문화를 파괴하고 바보나. 많이 미국인을 그렇지. 굉장히 리버럴한 분 아닙니까, 승리 씨는? 그렇죠. 자, 바문화. 내에서 있잖아. 그 옛날 지드래곤 판타스틱 베이비 처음 뮤직비디오 봤다? 진짜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놨나 싶더라. 다 문제 있는 애들이야. 자, 반문화, 하이문화 유형이다. 전체 사회 지배적인 가치를 따라 줄세, 저항. 저항이 키워드예요, 저항. 조선 말기 전래된 천주교 문화 옆에다가 미국의 히피. 미국의 히피는 반전운동하던 애들이에요. 반전운동하던 애들. 무슨 전쟁에 반대했을까, 히피가? 월남전. 너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거기 나오는데 히피. 새끼 거기 뭐 이런 거기 그 구기상 같은데 앞에서 막 머리 이렇게 기르고 막 집시옷 입고. 그 당시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머리 기르고 남자들이 원피스 입고 다니고 긴 원피스. 그 히피. 됐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2014 수능 변형. 각 지역에서 자생한 사투리의 문화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치고, 진짜예요. 제주도 사투리가 담긴 전통 설화를 앱북으로 제작하여 보급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다 제주어학과 설립 예정이에요. 제주어학과. 한영외고 제주어학과 이런 거 생기는 거지. 한영외고 제주어학과. 자, 조선은 엄격하게 신분을 구별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신분과 상별의 구별 없이 한밤중에 한밤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천주교도의 모습은 당시 조선에 크게 반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면 가는 지역 문화인 하위 문화인데 나는 하위 문화 중에서 반문화죠. 그렇죠. 1번 가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고유성이 약화되죠. 가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맞죠? 그죠? 사회 변동을 촉진한 요인이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류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천주교의 평등 문화는 오늘날에는 주류가 됐죠. 이렇게. 자, 다음 문화 변동 요인. 따단. 이번 시험의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일단 있잖아. 제목을 외워놔야 돼.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의 속성 뭐니? 속성. 공학, 축전변. 문화의 태도. 태도는 자사상. 관점은 총비상. 오케이. 문화 변동의 요인은 달달 밝은 달 아니고요. 발발 직간자. 발발 직간자. 자,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내재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서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재라는 말은 외부와의 접촉 없이 그 뜻이야. 다시요. 내재적 변동이란 말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게 발견, 발명인데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발견,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발명입니다. 전기 뭡니까? 전기. 발견. 전구가 발명. 그래. 그럼 피카츄가 전기 만드는 건? 그냥 돌연변이죠. 걔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실존주의, 실용주의. 발명이에요. 그래서 발명에다 하나 더 써놔. 실용주의.
공리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발명이야. 우리나라 7대 종교 중에 증산교라고 있어요. 증산교. 증산교가 이 근처에는 대진여고가 없나? 대진고등학교, 대진여고, 대진대학교. 그 증산교가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종교 아닙니다. 공인받은 7대 종교인데 그 교리가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일단 지구 내부설을 반대합니다. 그거는 사기래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 남극을 탐험한 사람도 있죠. 북극 탐험한 사람은? 북극점이 바다예요. 근데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는 게 우리 증산교의 내용이에요. 일단 남극에 가면 남극점 가운데로 2km의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남극을 탐험했던 아문젠이 2주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거는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안으로 인도받았던 거래. 그만 아무튼 이렇게 땅속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여기 태양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산대요. 이렇게 산대요. 근데 이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인 강일순 상제님이라는 거야. 강일순 상제님. 뭐 해준 말이에요, 상제면?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가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세요. 저분이 7살부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저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4명의 제자가 있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이 4명이 전부 한국인의 제자예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 7살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7살에 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때 강연을 하셨어. 강연을 하시는데 그때 한 여자가 고개를 넘어오다가 간밤에 고개를 넘어오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 근데 그 시체를 막 들고 온 거야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막 그런다. 상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 문을 탁 열더니 하늘을 향해 소리치신 거야. 넌 어찌야 내가 이 마을에 와 있는데 살생을 저지르냐. 당장 돌려놓거라.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죽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정말 예수님 만지지도 않고 기적을 벌이시네. 11살 때는 자기가 이제 수시로 옥황상제에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 저희는 갈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은 안 데려갔죠. 이거 여길 보여줬잖아. 그지? 창 뚫린 거.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 근데 아니에요. 우리 강자 일자 순자 강일순 상제님은 보여주마 하더니 손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여러 제자들이 손을 잡고 수직으로 올라갔대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되고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올라갔더니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갔더니 거기 이렇게 하얀 자리가 있더라는 거야. 옥황상제가 앉는 자리. 근데 이 11살짜리 아이가 가서 이렇게 딱 앉자마자 그 모습이 거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쫙 왕관을 쓰고 그 모습 쫙 변하더래. 그러면서 옆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려와서 저 빡빡머리인 저 아이는 누굽니까 했더니 저 아이는 내 4대 제자 중 하나인 석가모니다 그랬더니 이거 진짜 이게 다 경전이야.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국뽕이 차오릅니다. 왜냐면 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바깥에서 오만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곧 안에서의 오만 년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들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럼 여러분들 어느 대학교를 가야 돼요? 대진대학교를 가야 돼요. 자, 그럼 봐요. 굉장히 특이한 걸 만들어내셨죠. 등산교는 발견입니까? 발명입니까? 맞아요. 신흥 종교도 발명이에요. 신흥 종교도 발명이에요. 야, 예, 증산교는 발명입니다. 여기 대진대학교가 돈이 많아서 그냥 가서 믿습니다 하면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상대님은 관대하십니다. 믿습니다만 외쳐도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신자가 많아요. 이 휘성 아시나요? 휘성? 휘성 증산교 신자입니다. 휘성 림도. 지금은 개종했어요. 옛날에 한참 휘성이 한참 이 증산교 있을 때는 옛날에 골든글러브 탄 적이 있고요. 골드디스크 갔을 때 시상식에서 소감 말하러 했더니 이 상을 저희 도사님께 바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 농담한다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도사님께 바치는 상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거 엉터리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7대 종교입니다. 증산교. 신자요? 근데 왜 그런 게 없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전파 가자. 자, 외부와의 전파가 있었던 건데요. 자, 외부와의 전파가 있던 거는 직접, 간접, 자극 세 개가 있는데 자극 전파 별표. 자극 전파를 가려내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직접 전파는 써놓으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전하면 직접 전파. 그 다음에 매체가 전하면 간접 전파. 일단 그거부터 가볼게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부터. 우리나라에 모카 갖고 온 사람 누구예요? 그쵸, 이점이형. 이점이형이 그래. 문씨가 하나밖에 없나? 그래. 그 문씨가 고려시대 그 문익점이가 그 훔쳐 밀수한 거잖아요. 찬영이네 저 조상께서 밀수해 갖고 오신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진짜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그 문익점 이후에 모든 문씨는 고려시대에 조세가 면제됐어요. 쟤네 집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산 집안이에요. 그래. 그러면 문익점이 갖고 온 것도 직접 전파고, 우리나라 야구 그래. 야구는 YMCA 선교사들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은 YMCA 야구단입니다. 그럼 그것도 사람이 가르쳐 준 거니까 직접 전파. 근데 천주교는 매우 독특한데 천주교는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책만 들어와요. 책만. 천주시라는 책만 들어오고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공부해서 신자가 됐어요. 그럼 무슨 전파? 간접 전파. 여러분 쇼츠 보면은 저 아프리카 애들 까만 애들 조그만 까만 애들이 막 아파트 춤추고 따라 부르죠. 그러면 아파트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로제가 갔나요 거기? 안 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유튜브. 그 무슨 전파? 간접 전파. 자, 수능이 나왔을 때 애들 다 틀린 거 얘기해 줄게. 자, 한국 할머니가 미국 이민 갔어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뒤에 텃밭 있으니까 할머니들 텃밭 보면 가만 못 있잖아요. 그 원래 잔디 심어놓은 건데 잔디 다 긁어내고 그 막 호미를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추 심고 막 고추 심고 했어요.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보고 what? 그 할머니 졸라 이상하게 생기죠. 호미가 이렇게 막. 왜 걔네 모종산만 있으니까. 할머니 what is this?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래 이 새끼가 그거 뭐예요? 막 이랬더니 호미다 이 새끼 하는 거. 호미다. 그랬더니 호미 HOMI를 아마존에 쳐봤어요. 있어요. 아마존에 호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주문해가지고 호미가 근데 정말로 호미가 엄청 많이 팔려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전파입니까? 간접 전파입니까? 할머니가 호미를 준 적은 없어요. 할머니가 이거 호미다 이 새끼야 이거 얘기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 애들이 아마존을 통해 받았다. 간접이구만. 직접이. 있잖아, 이게 내가 직접 물건을 줘서 직접이 아니라 알려주면 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미를 이렇게 파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직접 전파입니다.
자, 그다음 자극전파 갑니다. 자극전파. 자, 자극전파. 반드시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추워? 끄적. 원래 있잖아, 현악기는 그 시초가 활이야, 활. 활. 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악기를 만들었다. 자극전파죠? 왜요? 그치, 지금 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활들 있잖아. 그러면 그건 그냥 발명이에요. 이거를 자극전파로 만들면 중국에서 전해진 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악기를 만들었다. 그래야 이게 자극전파예요. 그러니까 자극전파의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데 요즘은 무조건 그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거로 바꾸고 자극전파라고 웃겨요. 그럼 답이 아니죠. 남의 나라에 맞아요. 자, 수능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 그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터에 가보니 그 철모 있잖아, 철모를 전쟁터에서 뭘로 쓸까? 좀 더럽긴 한데 이거 아 철모 그거 진짜 쇠야. 되게 무거워. 왜냐하면 이거 플라스틱 만들면 죽잖아. 그지? 총알이 안 뚫려야 되니까 진짜 튼튼한 걸 만들거든. 쇠니까 뭘 쓸 수 있을까? 뒤집어가지고 냄비로 써요. 근데 일단 이게 맨날 쓰고 있는 거라서 어떨까? 그치, 냄새가 거시기 한데 그걸 아무튼 뭐 급하니까 이걸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물 넣고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거든. 자,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놨어. 철모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본 어떤 발명가가 아이디어를 얻어 냄비를 만들었다. 자, 자극전파 되죠? 그 전쟁에 쓰였던 그 철모가 우리나라 거면 그냥 발명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군이 철모에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국의 발명가가 만들면 그게 자극전파. 그쵸? 그래서 요즘 맨날 나오는 게 그거야. 근데 애들이 그냥 아이디어 개발명 자극전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어디 거냐가 중요해요. 자, 또 하나 가볼게요. 일본 사람이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어요. 일본의 요리 전문가가. 근데 그런 동남아에 가면 요리가 어떤 요리가 많냐면 튀긴 요리가 많아요. 그죠? 별걸 다 잘 만들어요. 튀김 요리가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별걸 다 튀기다가 나중에 국수를 튀깁니다. 국수를 튀김에 넣고 막 그림에 넣어버려요. 그럼 길다랗게 그게 아빠 술안주로도 나오는 거 있는데 혹시 먹고 싶나요?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못 드셔보셨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국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튀겨요. 그걸 막 먹거든. 그걸 본 거야. 맛있어. 근데 이거를 식사를 먹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보관이 힘드니까 이거를 꾸불꾸불하게 해서 요거를 튀겨가지고 꾸불꾸불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즉석에서 물을 넣어서 데피면 그게 뭐가 된 거니? 그 라면. 일본어 라면을 만든 게 그렇게 된 거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국수를 튀겨 먹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거거든. 그럼 이건 뭐예요? 자극전파죠. 그죠? 오케이. 자, 밑에 키워드 체크 봅시다. 키워드 체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치, 발명. 바퀴 이용해서 마차 만들어. 여러분, 바퀴가 1차 발명, 마차 2차 발명. 미국 이민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문화 갖고 왔어요. 직접 전파. 우리나라 사람 갖고 와도 직접 전파. 나왔네요. 문찬영 학생의 조상인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를 밀수해 오셨어요. 직접 전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통해서 커피 들여왔어요. 이것도 직접. 공사관인데?
야, 건물이 좋겠니?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좋겠지. 그지? 여러분 이게 무슨 파천? 그래 이게 아간 파천. 그지? 그치. 송나라 청자가 고려에 전파되면서 고려 쌍감 청자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자극이야. 왜냐하면 송나라는요 청자만 보여줬어요. 근데 고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새끼들 저렇게도 만드네. 우리가 더 신나게 만들어봐야지 해서 만든 게 고려 쌍감 청자. 이거 자극 전파. 인디안들이 이것도 뭐냐면 7번은 뭐냐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백인 기병대가 인디안하고 싸우다가 책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근데 그 체로키 부족이 봤더니 막 글씨가 써 있는 거야. 이거 우리 글자 만들어 볼까? 해서 그 글자만 가지고 자기네 말은 할 줄 알았거든.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럼 알파벳에서 아이디어. 자, 백인들의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니까 이것도 자극.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발견. 에디슨의 전구, 발명. 중국에서 책을 들여 전파된 천주교, 간접 전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